안녕하십니까, 김진현입니다. 오늘은 3D 프린트 운용 기능사 공개 문제 27번 모델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과 2번을 앞전에는 각각 모델링을 해서 어셈블리라고 하는 명령을 이용을 해서 두 개를 조립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한 개의 모델링 파일에서 각각의 솔리드를 형성을 해서 스텝 파일로 저장하고 STL 파일로 저장하는 방식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두 개의 부품을 한 파일에서 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1번 부품을 그림을 그릴 건데 1번 부품은 보시다시피 회전체이죠. 그래서 회전체로 작성을 하기 위해서 밑그림을 이렇게 그리도록 할게요. 자, 우측에서 본 조립도면을 보시면 얘가 세워진 형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저도 이 그림대로 그리지 않고 세워지게 그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스케치 시작 눌러서 XY 평면 눌러주시고 우리는 회전체라서 이렇게 절반만 작성하시면 되거든요. 저는 바깥쪽에 네모 하나, 그리고 안쪽에 네모 하나, 그러니까 이렇게 네모 하나를 그림을 그려서 중간점 일치하고요. 그리고 바깥쪽 이렇게 네모 하나 그려서 중간점 일치, 이런 방법으로 그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먼저 두 점 직사각형으로 그림을 그려주시는데 일단 네모를 하나 그림을 그려 놓고요. 중간에 있는 선은 중심선으로 변경을 하고 위치부터 잡을게요. 중심점, 중간점 찍어서. 자, 이렇게 위치 잡았으면 이제 치수 기입으로 외곽선과 중심선을 이용해서 24파이라고 입력을 하고, 그리고 전체 높이는 14 더하기 4 더하기 4mm 이렇게 되죠. 자, 이제 여기다가 하나 더 그림 그릴게요. 한 개 더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위치부터 잡을게요. 중간점이 중심점에 오도록. 자, 그러면 이제 치수 기입으로 중심선에서 여기까지 사이즈는 13파이, 그리고 여기 두 군데를 클릭을 해서요, 여기랑 여기를 치수 기입으로 여기와 여기를 클릭을 해서 이번에는 14mm. 자, 이렇게만 주셔도 완전하게 구속이 돼요. 우리가 중간점 구속 조건을 했기 때문에 4mm, 밑에도 4mm가 자동 적용이 되죠. 여기 22mm라고 하는 치수 기입을 할 때 14 더하기 4mm 이렇게 하고 중간점 구속 조건을 줬기 때문에 바로 구속이 되세요. 자, 물론 얘를 선으로 이렇게 한 땀 한 땀 그리셔도 상관없어요. 자, 이제 회전하기로 여기 개체를 선택을 하고 축이라고 하는 거 눌러서 확인 눌러주시면 되죠. 미리 스케치에서 중심선을 바꿔놨기 때문에 축을 별따로 지정하지 않으셔도 되세요. 자, 그럼 위쪽에 여기 온폭 파여져 있는 요거 형상 그려보도록 할게요. 윗면 눌러주시고 스케치 작성. 자, 간혹 가다가 우리가 이렇게 면을 눌렀을 때 X가 오른쪽 방향으로 향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집 한번 눌러서 윗면 눌러주시면 X가 오른쪽으로 바뀌니까 이렇게 두고 작업하시면 훨씬 더 헷갈리지 않고 작업하실 수 있어요. 자, 이제 선 그리기로 중심에서 중심까지에 해당되는 28mm짜리 선을 하나 그림 그려주시고 중간점과 중심점을 일치로 맞춰주시고 스케치 마무리 하시면 되세요. 자, 이제 구멍으로 여기와 여기를 클릭을 하셔서 구멍 사이즈 반지름 4라고 되어 있으니까 지름은 8mm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지정면이라고 하는 걸로 이면까지만 돌출하겠다.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작업은 끝나죠. 자, 이제 윗면에다가 스케치 작성 눌러주시고 이번에는 문자 입력, 텍스트라고 하는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요, 문자를 입력을 할 건데 가로로 중간, 세로로 중간, 텍스트 상자는 사용하지 않겠다 하시고 자기 받은 비번을 입력하시면 되세요. 자, 비번의 크기와 문자 스타일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대신 너무 크거나 너무 작지 않게 글자를 써주시고 위치도 지정되어 있진 않지만 가급적이면 글자 중심을 이렇게 모델링의 중심에다 놓으시면 가장 좋겠죠. 자, 이제 스케치 마무리를 해주시고 엠보싱으로 작업을 하셔도 되고 돌출로 작업을 해주셔도 돼요. 반대 방향으로 0.5라고 해주시고 기존 개체에서 차집합 눌러주시면 첫 번째 모델링이 완성이 됐죠.
자, 이제 두 번째 모델링을 할 건데요. 제가 한 파일에서 두 개의 모델링을 같이 한다라고 했어요. 자, 이랬을 경우에 첫 번째 모델링이 두 번째 모델링을 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왼쪽 브라우저에서 솔리드라고 하는 거를 확장하셔가지고요. 솔리드 1번을 클릭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키 가시성하게 되면 잠시 이 개체를 숨겨둘 수 있어요. 자, 이제 두 번째 거 모델링 해볼게요. 두 번째도 회전체라서 저는 이제 회전으로 작성을 하고 바깥쪽에 이런 형상들을 네모난 형상이나 플랜지 형상이나 이런 것들을 덧붙여서 작업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우측에서 보실 때 중심선 기점으로 해서 얘를 작성을 해서요. 먼저 회전체로 생성을 해놓고 그리고 나서 플랜지 부분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스케치 시작해서 XY 평면. 자, 아까와 마찬가지로 두 점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네모하나 그림을 그리고요. 중간에 있는 선은 중심선으로 바꾸고 똑같이 일치 구속 조건을 주도록 할게요. 자, 이제 치수기입으로 치수기입을 줄 건데요. 우리가 외곽 형상을 일단 가장 큰 거는 이 네모난 거지만 얘를 기준으로 해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치수기입으로 이거와 얘를 클릭을 해서 26이라고 해주고요. 높이 값은 14라고 해줄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요런 부분들을 더 추가적으로 생성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여기까지 선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요 선 하나 추가하고 요거 선 하나 추가해 주시면 되세요. 자, 그럼 선 그리기로 여기 선상에다가 클릭해서 아래로 하나 그려주시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선상에다가 클릭을 해서 두 번째 개체도 그려주시면 되세요. 자, 이제 치수기입을 줄게요. 아, 중간에 내경이 하나 빠졌네요. 내경 그림을 그리실 때 중간점 절대 찍지 말고요. 근처점에다가 찍어주셔야 원하는 치수기입을 넣을 수 있어요. 자, 이거와 보라색 선을 찍어서 13파이라고 입력을 해주시고 얘와 외곽선을 찍어서 20파이라고 해주시고요. 그림을 그릴 때 동일선상으로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얘는 치수기입이 안 들어가도 완전히 구속이 되세요. 자, 이제 바닥에서 여기까지 4mm라고 치수기입 해주시고 여기도 마찬가지 두 개를 찍어서 4mm라고 치수기입 해주시고 여기도 4mm죠. 4라고 하는 값을 직접 넣으셔도 되고요. 기존에 치수기입 되어 있는 이거를 클릭해도 같은 값으로 여기에 적용이 되세요. 요것도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 기법이니까 기억을 해 두세요. 자, 이제 마무리 눌러주시고 회전, 여기 부분을 회전을 할 건데 회전축을 이용해서 회전하겠다. 여기서 그냥 확인을 눌러버리면 이 개체가 첫 번째 솔리드 개체와 결합이 되기 때문에 같이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이때 접합이 아니라 새 솔리드라고 하는 걸로 반드시 작업을 해 주셔야 되세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생성이 됐죠. 자, 이제 나머지 플랜지 부분을 그림을 그려주시면 돼요. 우리가 이 플랜지를 그리기 위한 베이스 작업을 하려고 여기 이렇게 단위 지도로 첫 번째 개체를 생성했었던 거거든요. 자, 그럼 이제 윗면에다가 스케치 작성 눌러주시고요. 마찬가지 X방향이 돌아갔죠. 집 한번 눌러주시고 윗면 눌러서 X방향이 오른쪽으로 가도록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선 그리기로요. 일단은 플랜지 형상을 이렇게 하나 작성을 해주세요. 자, 원에 접하도록 그림을 그리셔야 되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접선의 위치를 찾기가 쉽진 않아요. 이렇게 처음부터 접선의 위치를 찾으면 가장 좋기는 한데요. 그냥 선부터 그림 그려놓고 접선이라고 하는 구속 조건으로 선과 원, 그리고 선과 원을 주셔도 돼요. 자, 오른쪽 부분은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바로 접선이 들어가도록 작업을 해서 따로 주진 않았어요. 자, 이제 수평 구속 조건으로 얘와 중심점이 수평하고 여기와 여기도 수평해라 주시면 되죠. 한 가지 더 주면 좋은 게 평행이에요. 이거와 얘가 서로 평행해라. 그리고 얘도 여기랑 평행해라. 이렇게 주시면 완전하게 구속이 되세요. 자, 이제 여기에다가 라운드 작업부터 할게요. 목깎이로 코너 지점이 지금 4니까 꼭지점 라운드 해 주시고 치수 기입으로 여기 호에서 여기 호까지 거리
요거를 32로 해 주시면 되죠. 자, 여기다가 원을 그림을 그리고 돌출하셔도 돼요. 그런데 저는 일단 스케치 마무리를 해서 돌출부터 하고요. 여기 부분을 돌출하겠다. 값은 4mm로 이렇게 돌출부터 하고요. 그리고 구멍 뚫을게요. 윗면 눌러주시고 스케치 작성. 형상투영으로 개체의 정보를 먼저 불러오시면 중심점의 위치가 이렇게 마킹이 돼요. 그럼 이제 여기서 구멍이라고 하는 메뉴로 여기와 여기를 눌러서 사이즈 주시면 되죠. 자, 사이즈는 4파이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멍을 뚫어야 하는 면은 여기까지죠. 그래서 지정면이라고 하는 거 눌러서 여기 바닥면까지 클릭을 해주시면 얘가 요 면만 이렇게 관통이 되세요. 자, 그럼 바닥도 마찬가지로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 우리가 베이스로 미리 4mm 떨어진 곳에 턱을 만들어 뒀으니까 이면 눌러주시고 스케치 작성. F7번을 눌러서 중심점 직사각형으로 중심점 클릭해서 가로 32, 세로 32짜리 네모 먼저 하나 그려주시고요. 이대로 돌출을 하시게 되면 여기 구멍이 막히게 돼요. 그래서 형상투영을 눌러서 이 개체, 외곽의 개체를 먼저 불러와서 바깥쪽 영역만 선택되도록 해주셔야 되세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네모만 그리고 나갈게요. 이제 돌출하기로 여기 면을 선택해서 4mm라고 해주셔도 되고 지정면으로 여기 찍어주셔도 되세요. 자, 이렇게 이제 네모난 플랜지도 작성이 되셨으면 목깎이로 코너 지점의 라운드를 하나씩 선택을 해서 값을 4라고 입력해 주시고요. 구멍의 위치가 라운드의 센터에 있죠. 마찬가지로 윗면 눌러서 스케치 작성을 해서요. 형상투영이라고 하는 걸로 면만 한번 찍어 주시면 되세요. 그럼 이렇게 센터 포인트가 마킹이 되니까 이제 스케치 마무리를 눌러서 구멍이라고 하는 메뉴로 센터 포인트 4군데를 하나하나 찍어 주시게 되면 구멍의 위치가 결정이 되죠. 자, 이제 여기에다가 구멍 파이 3파이라고 넣어 주시고 이번에는 전체 관통이라고 해 주시면 이렇게 구멍이 마무리가 되죠. 웬만한 모델링은 이제 다 작업이 된 것 같은데요. 본체 1번을 잠시 켜서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본체 1번을 이렇게 다시 불러왔어요. 자, 요거를 뷰에 가서 반단면도로 X, Y 기준으로 해서 한번 잘라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지금 구멍의 사이즈와 파이의 사이즈가 동일하다 보니까 두 개의 제품이 하나의 공차도 없이 딱 붙어 있는 형상으로 되어 있죠. 얘가 1번 개체이고 이게 2번 개체인데 지금처럼 이렇게 딱 붙어 있게 되면 두 개의 제품이 동작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갭을 줘야 되는데 보통 여기에 들어가는 갭들이 아마 치수 A, 치수 B 이렇게 문제로 주어질 거예요. 지금 저는 여기를 13파이로 했는데 얘와 결합되는 부분이 위쪽에 이거 13파이거든요. 자, 그래서 아마도 여기 13파이나 아래쪽 13파이에 치수 A나 혹은 치수 B라고 하는 걸로 기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만약에 여기 13파이라고 하는 거에 치수 A로 기록이 되어 있다면 이 13파이보다 마이너스 값을 주시면 되고 만약에 아래쪽 부품에다가 A라고 하는 치수가 달려져 있다면 여기는 플러스 1을 해서 14파이로 주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저는 이 두 번째 개체를 어디서 작업을 했었냐면 회전체로 작성을 했으니까 여기서 스케치 편집에 들어간 다음에 지금 13파이라고 치수 기입 해준 거를 14로 변경을 하게 되면 당연히 공차 0.5mm 갭이 생성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있죠. 위쪽도 이렇게 두 개의 개체가 아무런 공차 없이 딱 붙어지게 되면 얘도 붙어서 출력이 되세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회전할 때 높이 값을 벌써 결정을 했으니까 여기에 있는 14라고 하는 이 치수를 13mm로 적용해 주시면 돼요. 문제에 여기에 A라고 주어질지 여기 위쪽 부품에 여기다가 A라고 주어질지는 모르는 상황이라서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알려드리는 건데요. 여기 부분에 만약에 A라고 주어졌을 경우에는 위에 이 치수보다 마이너스 1을 적용해 주시면 되고 만약에 여기 A라고 주어졌다라고 하면 위에 있는 치수 13에서 마이너스 1이라고 적용을 해서 치수 기입을 적용해 주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스케치 마무리 눌러보시면 이제는 얘가 아래 위 모두 갭이 떨어지도록 모델링이 수정이 되죠.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단면도는 종료해 주시고요. 요걸 그대로 STL 파일로 변환하시면 되는데요. 꼭 이렇게 모델링을 확인을 하고요. 뭐가 빠진 게 없는지 한 번 더 점검을 하셔야 되는데, 저도 지금 이렇게 보다 보니까 여기에 요 구간 하나를 그리지 않았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확인한 다음에 뭔가 빠졌는지 발견이 되셨다면 바로 적용을 하셔야 되니까 윗면 눌러서 스케치 작성으로 마찬가지로 F7번을 눌러서 중심에서 중심까지의 거리에 해당이 되는 34mm짜리 선을 하나 그림을 그려 주시고요. 요거를 일치라고 하는 구속 조건으로 중간점에 끌고 와 주시고요. 스케치 마무리. 이제 구멍이라고 하는 메뉴로 양쪽 끝 점을 찍어서 구멍 사이즈는 반지름 5라고 되어 있으니까 10을 적용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작업이 되죠. 3D 프린트 운용 기능사 공개 문제 27번을 모델링 해봤고요. 앞전에는 우리가 1번 모델링 따로 IPT를 생성을 하고 2번 모델링 따로 IPT를 생성을 해서 작업을 했는데 오늘 한 작업은 한 개의 모델링에서 두 개의 제품을 각각 그린 방법이에요. 만약에 중심을 맞춰서 그림을 그리지 않았다면 저처럼 이렇게 기준이 맞춰지지 않을 거니까 중심을 잘 맞춰서 그림을 그리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혹시나 조금이나마 이 위치 조정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여기 수정하기 가셔서 본체 이동이라고 하는 메뉴를 이용해서 개체를 조금씩 위치를 변경하실 수도 있어요. Y값을 뭐 15mm 옮기겠다. 그럼 얘가 이렇게 옮겨지거든요. 그래서 혹시 위치를 맞춰서 그림을 그렸는데 중심점이 살짝 틀어졌다. 그랬을 경우에는 여기 본체 이동이라고 하는 거를 이용해서 옮겨주시면 또 익센터에 딱 오도록 맞춰서 작업을 하실 수 있어요. 자, 오늘은 공개 문제 27번을 그려봤고요. 3D 프린트 운용 기능사 실기시험 준비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